안녕하세요. 마리의 서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온 우주를 내 편으로 만드는 에너지 균형점의 비밀, 제로입니다. 저자는 천시아, 출판사는 젠북입니다.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원하던 일이 절로 술술 풀려서 이루어진 적이 있는가? 그때 당신은 바로 제로 존재 상태에 머물고 있었던 것이다. 이 책은 현실 창조자에게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의식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을 단계적인 연습 과제를 터득하게 하고 동서고금의 종교, 철학, 현대과학, 양자물리학, 심리학의 놀라운 사실들과 실제 사례들을 퍼즐 조각처럼 맞추어 가면서 현실을 창조하는 법칙들을 명쾌하게 정리한 삶의 종합 안내서이다. 모든 것들은 제로의 법칙들 속에 존재하고 있었다. 시크릿이 전격적으로 세상에 공개된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부푼 가슴으로 자기만의 멋진 현실을 창조하는 일에 도전했지만 그것이 늘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다. 왜일까? 우주의 제로 시스템은 마법 램프의 지니처럼 당신의 소원을 들어주기에 늘 대기하고 있다. 하지만 그 지니를 제대로 부리려면 첫째, 지니가 실제한다는 사실을 100% 믿어야 하고 둘째, 지니에게 주문을 하는 올바른 방법을 알아야 하며 셋째, 사실은 지니에게 소원을 빌 필요조차도 없다는 것 또한 깨달아야 한다. 자, 그러면 당신의 지니를 제대로 다룰 수 있는 진정한 현실 창조자의 존재 상태에 이르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마리의 서재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상대성 가운데 언제나 중간을 유지해야 한다. 중간의 법칙. 제로 포인트. 제로 포인트란 말 그대로 0점을 의미한다. 수직선 위에서 0점이란 어떠한 숫자도 개입하지 않는 사이 공간이며 양수와 음수 사이에 있는 경계를 의미한다. 상대성의 거대한 세계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제로 포인트이다. 상대적인 속성의 양극이 만나서 균형을 이루는 사이버 공간에서는 신비한 일이 일어난다. 그곳이 바로 우주의 신비가 열리는 비밀의 문이다. 그 문을 발견하는 데는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말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제로 포인트는 한 속성과 다른 한쪽 속성의 사이를 채워주는 사이 공간을 말하는데 그것은 단순한 점이 아니라 어떤 공간을 의미한다. 즉, 물리적 세계와 무한한 우주 공간을 연결해주는 틈새이다. 제로 포인트는 무한 가능성의 평행우주가 들어있는 가능태 공간에 접속하게 해주는 특별한 게이트와 같다. 이 사이 공간에 접속하는 것은 곧 시공간을 초월한 우주의 본질에 접속하는 것이다. 그때는 지구의 물리적인 법칙을 초월한 무한한 에너지의 세계가 펼쳐진다. 나는 이처럼 사이 공간에 접속해 있는 상태를 제로의 영역에 들어와 있다고 표현한다. 우리는 이 제로 포인트로부터 창조의 에너지를 끌어다 쓸 것이다. 일단 여기서는 우리가 사는 바로 이 공간 속에 이런 특별한 지점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을 기억하도록 하자. 아무튼 우리는 항상 제로 포인트, 균형점에 머물기에 노력해야 한다. 그렇다면 그 제로 포인트는 대체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일까? 제로 포인트는 모순 속에서 발견된다. 모순의 법칙. 선과 악의 판단 사이에 존재하기.
우리는 옳고 그름을 가려 명쾌하게 판결 내리기를 좋아한다. 그리고 늘 선한 것만을 추구해야 한다고 배워왔으며 악한 것은 기피해왔다. 하지만 사람들이 뭔가를 기피하면 할수록 오히려 그것을 좋아하고 추종하는 사람들의 숫자도 늘어난다. 한쪽 에너지가 강해질수록 반대쪽 에너지 또한 강해지는 것이 우주의 법칙이기 때문이다. 만물은 늘 그것에 상응하는 반대극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그릇된 생각과 악한 행동을 배척하지만 그것들 또한 우리가 선한 것을 추구함으로써 만들어진 속성임을 알아야 한다. 본래 선과 악의 경계는 모호하기 그지없는 것이다. 우리는 상황에 따라 주관적으로 그 둘을 구분하고 있을 뿐이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속담처럼 우리는 자신에게 친숙한 것일수록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그렇게 편향된 판단을 내릴수록 우리의 좌표는 나를 중심으로 나에게 가까운 쪽으로 움직이므로 당연히 제로 포인트와는 멀어지게 된다. 이것이 선하다는 생각, 이것이 옳다는 생각이 있다면 이미 나의 마음은 한쪽으로 치우친 상태이다. 저것은 악하다는 생각, 저것은 옳지 못하다는 생각이 있다면 이미 나의 마음은 한쪽으로 치우친 상태이다. 잠시 생각을 멈춰보자. 우리는 왜 판단을 했을까? 판단이라는 것은 이미 한쪽을 선택해버린 결과이다. 우리는 늘 무의식적으로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한쪽을 선택하고 있어서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경향성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생각을 멈출 때 우리는 제로 포인트에서 양극의 상대성을 다시 살펴볼 수 있다. 한쪽으로 치우쳤던 마음을 깨닫고 양쪽을 다시 살펴보자. 그러면 선이 선일 수밖에 없는 이유와 악이 악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해하게 된다. 그 둘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발견하게 된다. 중국 전국시대 초나라에 창과 방패를 파는 상인이 있었는데 그 상인은 이 창은 세상의 어떤 방패라도 꿰뚫을 만큼 날카롭다. 그리고 이 방패는 그 어떤 창도 막아낼 만큼 단단하다고 자랑하였다. 그때 지나가던 사람이 그럼 당신의 창으로 당신의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되오? 라고 물으니 그는 아무 대답도 못하고 쩔쩔맸다. 의심 많은 행위는 그 상인을 거짓말쟁이로 여겼다. 하지만 이 광경을 묵묵히 보고 있던 한 노인은 상인에게 돈다발을 건네며 이렇게 말했다. 세상에 그렇게 단단한 방패와 날카로운 창이 있단 말이오? 내가 무기를 좀 볼 줄 아는데 둘 다 참으로 대단한 명기요. 내가 그 두 가지를 다 사겠소. 방패와 창 중 어느 쪽이 더 센지를 따지는 데 시간을 허비하기보다는 더없이 훌륭한 성능을 가진 두 무기를 다 사는 편이 훨씬 현명하지 않은가. 우리는 선택이란 언제나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것이라고만 생각한다. 하지만 왜 그래야 하는가?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는가? 한쪽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둘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것이 한 덩어리로 조화를 이루게끔 선택할 수 있고 그래야만 새로운 에너지가 생성되는 것이다. 서로 자기 말이 옳다고 싸우는 친구들 앞에서는 어느 한쪽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러한 점에서 옳고 너는 또 이러한 점에서 옳다고 말해줄 때 그들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상대방의 장점에 눈을 뜰 수 있다. 내가 보기엔 둘 다 옳은 것 같은데 믿기지 않을 정도로 훌륭한 생각들을 하고 있구나. 두 가지를 합하면 아마도 최고의 방법이 될 것 같은데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니? 오직 판박해서 관찰하는 자만이 상황의 양면을 다 볼 수 있다.
관찰자는 어느 쪽을 선택하지 않고 둘 다 받아들인다. 그리고 최종 선택권을 자신이 아닌 그들에게 돌려준다. 그때 그들은 좁은 시야 속에서 알아차리지 못했던 또 다른 세계를 만나게 된다. 그리고 양자택일이 아닌 새로운 선택을 하게 된다. 이것이 새로운 상황이 창조되는 순간이다. 우리는 자신의 관념을 통해 틀에 박힌 선택을 반복한다. 그것이 우리의 단조롭고 따분한 일상을 지어낸다. 자신의 문제점을 스스로 발견하기가 어려운 것은 판단 자체가 늘 내 쪽으로 치우친 선택이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것을 평생 반복해왔다. 만약 당신이 뭔가를 선택하거나 결정해야 한다면 잠시 모든 분별심과 판단을 내려놓아 보자. 그리고 가치 이전의 지점, 상대성의 경계이자 중심인 제로 포인트에 머물러 보라. 그러면 곧 새로운 시야가 열리고 새로운 가능성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살다 보면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 그때마다 우리는 최선의 판단을 내려야 한다. 그때 잠시 판단과 선택을 밀어놓고 양쪽을 동등하게 바라보는 가치 중립적인 지점에 서보자. 아마도 내가 그동안 해왔던 것과는 다른 새로운 선택의 방향이 발견될 것이다. 우리의 삶을 새로운 곳으로 이끌 창조의 시작점은 바로 그곳이다. 이 세상에 절대선이나 절대악은 존재하지 않는다. 서로의 입장 차이가 있을 뿐 모든 것이 옳다. 진실한 답은 치우침 없는 중간 지점에 존재한다. 모두가 옳다라는 생각은 두루뭉실한 우유부단함이 아니라 그것은 지혜이다. 세상은 모순된 것들로 가득하다. 그리고 그 말도 안 되어 보이는 모순이 더욱 진실에 가까울 때가 많다. 세상을 자신이 규정한 틀을 통해서만 바라보기를 그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세계를 만나게 된다. 그것이 모순의 법칙이다. 상식을 넘어 전혀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만 뜬다면 이 우주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만약 상식 너머의 무한한 가능성을 기꺼이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삶의 범위는 얼마나 넓어질까? 매일같이 스스로의 자신의 한계를 규정지어 산다면 그런 삶 속에서는 놀라운 경험이 일어날 수 없다. 자신의 상식, 지금껏 수집해온 정보들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새로운 정보를 부지런히 받아들이는 넓은 포용력이 필요하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더 큰 차원의 의식, 그리고 무한한 에너지와 만나게 되기 때문이다. 느낌을 멈춰라. 어떤 대상을 마주하면 자동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도식들에 의해 특정한 느낌이 일어난다. 이러한 느낌들은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기분 좋은 느낌. 둘째, 기분 나쁜 느낌. 셋째,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느낌. 좋은 느낌을 받았을 때 우리는 그것을 소유하거나 가까이 하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된다. 어떠한 것을 바란다, 갖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는 이유는 그 대상에서 좋은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서 그것이 정말 내게 필요한 것인가라는 검증은 행해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느낌에 반응하여 반사적으로 그것을 추구하고 그렇게 내가 진정으로 원하지도 않는 것들을 염원하면서 세월을 허비하게 된다. 기분 나쁜 느낌이 들면 본능적으로 그것을 피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된다. 하지만 그것을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면 그 대상을 향해 분노와 증오, 공격성까지 드러낸다. 그러나 그런 감정들은 상황과 무관한
그저 주관적으로 잘못 치우친 반응일 경우가 많다. 그러면 삶 속에 온갖 말썽이 일어난다. 좋지도 나쁘지도 않는 느낌은 달리 말하자면 무덤덤한 느낌이다. 이러한 느낌을 중이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이것은 제로 포인트가 아니라 우유부단하여 선택을 못하는 상태이다.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조차 되지 않기 때문에 그저 어리석게 우왕좌왕하는 것이다. 알면서 선택하지 않는 것과 몰라서 선택하지 못하는 것은 다르다. 이러한 어리석음과 주저함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기 쉽다. 또한 영악한 무리에 휩쓸려서 자신의 인생을 망치기도 한다. 무감정의 법칙이란 좋고 싫음의 양극을 초월한 중간을 의미한다. 주관적인 도식에 의해 마음이 한쪽으로 쏠리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온갖 감정을 만들어낸다. 따라서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그 근원이 되는 세 가지 느낌, 좋은 느낌, 나쁜 느낌, 좋지도 나쁘지도 않는 느낌을 먼저 그쳐야 한다. 이 세 가지 느낌에서 비롯되는 염원은 나의 근원적인 바람이 아니라 더 씌워진 바람에 불과하다. 그것은 자동적으로 욕구의 반응일 뿐 우리가 진정 이루고 싶은 것과는 상관이 없다. 좋은 느낌, 나쁜 느낌,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무덤덤한 느낌에서 벗어나 고요하고 평화로운 무감정 속에서 제로 포인트를 찾아야 한다. 제로 시스템으로부터 현실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잠시 멈춰서 자신이 그동안 원해왔던 것들을 재점검해 보아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뭔가를 원한다는 것은 이미 치우쳐 있는 상태로 제로 포인트에서는 벗어난 상태이다. 이미 우리는 그쪽으로 막대한 에너지를 쏟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라는 것을 선택하기 이전 바라지 않는 상태로 우리 자신을 리셋시킴으로써 현재와 같은 감정들에 치우치지 않고 고요한 상태에 먼저 머무를 수 있어야 한다. 창조하기 이전의 상태, 창조를 위한 제로 상태에 자신을 가져다 놓아야 하는 것이다. 아직 창조를 하려고 덤비지 말라. 먼저 바라던 것을 모두 내려놓고 고요해지라. 제로 포인트로부터 원하는 바를 재조율하기 위해서이다.